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전목 선인장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김건중입니다. 여러분, 이 배드는 몇 해 전에 무름병에 와갖고 큰 손해를 입었던 배드입니다. 그때 빨리 병을 진단하고 방제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지식이 좀 부족해갖고 그게 좀 모질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방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부분에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주로 전목서인장에 주로 생기는 병들이 어떤 병입니까? 주로 무름병하고 썩은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기타 탄저병이나 역병 이런 병들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썩은 병은 이 땅에서 맞닿은 지하부 썩은 병하고 또 어떤 거는 접목을 해놨는데 접목 부위 밑에서부터 썩어 올라오는 병이 있더라고요. 네, 다양한 경로로 이제 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썩은병 같은 경우에는 사상균 이런 쪽이 많이 있고요. 주로 온실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제 발병이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은병은 이제 후사듐균과 보트리스균에 의해서 발생이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지하부 줄기 썩은병은 좀 연중 발생하고 밑둥 썩은병과 접목 부위 줄기 썩은병은 보통 한 6월에서 8월 이 사이에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준 후에 이제 환기를 통해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포장이나 이런 쪽에 물이 고이지 않고, 그리고 밤에 밀폐된 환경 속에서 이제 상대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토양방과 배지에 있는 균들을 이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용 약제를 예방 차원에서 발생 시기에 앞서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간격으로 살포해 주면 아무래도 이런 썩은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박사님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그런 말씀을 듣고 병이 발생하기 전에 살균제도 꾸준히 치고 물 주고 환기도 열심히 좀 시켰더니 그나마 요즘 좀 난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대표님, 만약에 썩은병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일단 썩은병이 생기면 그 생긴 제품은 무조건 뽑아서 없애버리고 그 주변의 흙을 파냅니다. 네. 파내고 흙도 새로 집어넣고 살균제도 다시 치고, 살균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간격,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 3회 치고 난 다음에 건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얼마 전에 이렇게 생긴 이 병반이 생긴 선인장을 봤는데 이거 무름병 아닌가요? 예, 이거는 무름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름병이면 이거 어떻게 방제해야 되나요? 이거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병원균은 세균성으로 생육 저온이 한 32도에서 35도 사이에서 토양 속에서 장기간 생存하다가 식물의 상처나 관수를 통해서 많이 전파됩니다. 특히 기온이 높고 이제 다습한 여름철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무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도 다 살균한 건 물론이고 2월 상순, 6월 상순에 살균 소독을 다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생겨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치료제는 없는 겁니까?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데요. 이제 적용약제를 발병 초기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한 3회 이내에 골고루 살포해 주시고요. 주변에 전염되지 않도록 발병주를 이제 미리 뽑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름병이 심해지면 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표님, 삼각주가 지금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나 봐요. 삼각주에 바이러스가 많이들 들으니까 항상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선인장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는 여러 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CVX 바이러스입니다. 일단은 감염되면 선인장 생존이나 품질이 나빠지게 되는데요. 바이러스는 주로 삼각주 절단 과정이나 이제 접목 과정에서 도구에 의해서 주로 감염이 됩니다. 이런 도구에는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감염된 개체는 다른 선인장을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육안으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제 PCR 기계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표님, 삼국지에 병에도 없고 해충 피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잘 키우셨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몇 년 전부터 날씨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지 총체벌레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열심히 방제를 하느냐고 하는데 글쎄요,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전복선인장 재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은 이제 총체벌레, 깍지벌레, 파방나방, 민달팽이 등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총체벌레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피해도 또 큽니다. 맞습니다. 총체벌레는 지금 그 열인순 끝이나 그 연안 쪽으로 주로 파고 먹는데, 총체벌레가 한번 입을 대면 그게 각질화가 되거나 아니면 열인순의 성장을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또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암컷은 또 총체벌레 암컷이 어린집이나 이런 데다 알을 낳기 때문에 방제가 무지 어렵다. 첫째, 눈에 안 보이니까 방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잘. 네,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한 조건을 좋아하는 고요. 연 한 10회 이상 주로 발생하고, 암컷은 주로 어린 잎이나 줄기, 꽃잎 같은 부드러운 쪽에 알을 낳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쉽게 찾기 위해서는 꽃잎 부위를 나 어린 부위를 주로 흰색 종이에다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식물체를 쳐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면 괜찮은데 잘 안 보이니까 완전 박멸하기가 힘들어요. 네, 총체벌레는 원래 정식력이 강하고 약재에 대한 내성도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계획적인 방제 대책이 필요한데요. 시설 측면에서는 한랭사를 설치하고 황색 점착 트랩을 설치해서 발생이 확인되면 약재를 골고루 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없애셨나요? 총체벌레가 눈에 일단 띄면 안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약은 주로 치지만, 총체벌레 전용약을 2월 중순, 4월 상순, 6월 상순, 7월 하순, 또 9월 하순까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건, 전에 가르쳐 주신 건 일주일 간격으로 치라 그러셨지만 한 4, 5일 간격으로 한 번씩 꾸준히 치고 있습니다. 와, 100점 만점인데요. 완전 잘하셨습니다. 대표님, 혹시 깍지벌레 때문에 고생한 적 없으신가요? 아유, 말도 마세요. 깍지벌레는 한번 생기면 얘가 꼭 생장점을 딱 입을 대더라고요. 그럼 생장이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깍지벌레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냥 한 줄 성장 먹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예, 맞습니다. 깍지벌레는 잡식성 흡적 곤충으로 선인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요. 거의 연중 발생하는 데다가 약재 내성이 높아서 성충이 산란을 거듭해 방제가 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깍지벌레의 전성기인 3월 상순부터 3월 상순, 그다음 5월 상순, 7월 상순, 네 번째는 8월 하순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열흘 사이 간격을 두고 한 3번 정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네, 잘하셨네요. 깍지벌레 역시 계통이 다른 약재를 교차로 사용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이거 저 옆에 농장에서 피해를 입은 건데 이게 무슨 벌레죠? 예, 이거는 설인장이나 다육식물에 큰 피해를 주는 파방나무에 의한 애벌레 피해인데요. 특히 건조한 해에 많이 발생하고, 유충은 잎을 군데군데 먹었고, 성충은 잎 전체를 먹어서 상품성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전용 약재를 살포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파방나무방은 약재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방제가 어려운 해충에 속하고요. 따라서 약재에 대한 내성을 가지기 전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약재 살포는 3월 상순과 4월 하순에 하고, 7월에서 8월 하순경에 적용 약재를 다시 한 번 더 살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발생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열흘 간격으로 2, 3회 정도 약재를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계통이 다른 약재를 교차로 사용해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집기를 온실에 설치해 나방을 제거해 준다면 더더욱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병해충에 대해서 오늘 아주 확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전목선인장 연구자로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목선인장에는 등록된 약재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장 전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적은 면적의 약재를 살포해서 그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용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면적에 먼저 살포하기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요. 전목성 인형을 재배하는 농업인 여러분,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올해도 성공 경영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화이팅!